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정의 의미와 가지급금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무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있는데 그 차이를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죠. 왜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됐냐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완전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걸까요? 일단 기업회계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때 내는 재무제표와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부속 서류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회계상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업회계는 회사의 실질을 잘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다양성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세법은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즉 공평과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정 방법의 기업회계를 하나의 세법 기준으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무조정과 가지급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무대리인과 얘기하시거나 또는 우리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얘기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이건 회계상 비용은 되지만 세법상 비용은 안 돼요. 세법에서는 한도 초과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기업회계를 보면 각종 경비 등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 규정을 들어보면 접대비나 기부금 같은 게 한도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법인에서 교회로 기부금을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세금을 줄여줄 수 없다는 세무대리인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세법상 한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3,600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이 전체 합쳐서 1년에 5천만 원이 되는데 한도가 3,600이라고 하니까 3,600 넘는 거는 그냥 증빙도 안 챙기고 일단 법인 통장에서 쓰고 보자 이러고 증빙을 안 챙기시고 통장에서 돈만 뽑아가는 대표님이 있으십니다. 이러면 낭패라는 거죠. 이분과는 비교되게 다른 대표님은 접대비의 기본 한도가 3,600이라는 건 들었지만 우리 세무대리인은 그 이상으로 써도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증빙을 잘 챙기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물론 앞에 분이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금 절세 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훨씬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상은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를 추가 한도는 빼고요. 기본 한도 중소기업 3,600만 가지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우리 회사가 쓴 접대비가 5천만 원이 넘더라도 꼭 5천만 원에 대해서 증빙을 갖추시고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것이 그 회사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의 증빙을 챙기신 회사는 회계상 접대비가 5천이 될 거고요. 증빙을 안 챙기시고 3,600까지만 증빙을 챙기신 분은 회계상 접대비가 3,600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세법상 한도는 3,600이니까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차이가 있죠. 차액인 1,400을 지출하신 거에 대해서 증빙을 못 챙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예로 경조사비 목적으로 다 합쳐서 1,400을 뽑아가시면 후자의 경우에는 증빙을 갖췄기 때문에 회계상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증빙을 안 갖추셨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 부분은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갚아 넣어야 될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세금은 회계상 비용이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법인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후자의 대표님은 가지급금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의 페널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전자의 대표님은 증빙 자체를 모으시지 않고 그냥 출금해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갚아 넣어야 될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갚아 넣으셔야 되고 이 가지급금 때문에 쌓여있는 매해 회사의 인정이자, 즉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준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법인세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또 회사가 대출이 있어서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이 가지급금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을 인정 못 받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세무서에서 싫어하죠. 점점 커지면 세무조사에 불이익도 생기고요.
제일 무서운 건 업무상 비용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아 넣어야 된다는 그 현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중에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제발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세금은 조금 더 내시더라도 절대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회사가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증빙을 잘 챙기신다면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줄이고 회사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세법상 한도가 전부인 양 생각하셔서 회사의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쓴 것을 전체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쌓이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